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이제 벌써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일찍 하시고 일찍 올려놓고 여러분들도 좀 빨리 시청하시고 편하게 쉬시고요. 내일 또 월요일날 뵙도록 합시다. 날이 좀 후덥지근해요. 비도 좀 올 것 같고 비 오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무더위가 빨리 한풀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니까 뉴욕 증시가 보니까 미국과 주요국들의 그 무역 협상 추이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주목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냐, 움직일 그런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쇼크에 가까운 고용지표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죠. 시장은 보니까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출렁출렁거리더라. 트럼프가 지난달 31일 69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 수정된 상호관세죠. 이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보냈고 이 가운데 26개국은 15% 넘는 관세율을 통보했고요. 캐나다 35%에 대한 관세율은 지난 1일 즉각 발효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는 오는 7일부터입니다. 시장은 인도, 캐나다, 대만, 스위스 등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하고 미국의 무역 협상 추이에 촉각을 좀 기울일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 그런 연장을 트럼프에 승인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보이는데 관세 휴전 시한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2일 제네바 협상에서 당시 한 100% 넘게 부과하던 그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 대충 낮추기로 했죠. 트럼프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증시는 다시 경랑에 휘말릴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제시한 우크라이나하고 휴전 협정 체결 시한이 오는 8일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 그 드미트리 그 메드베데프죠. 전 러시아 대통령인데 핵 위협 발언에 그 반발해서 핵잠수함 2척을 적절한 지역에 이동시키는 등 미국과 러시아 서로 간의 그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잠수함 이동 명령에 뉴욕 증시는 약세 압력을 받기도 했죠. 이번 주는 무게감 있는 경제 지표가 몇 개 있어요. 투자자는 오는 5일에 미국 공급관리협회 그 발표하는 7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 PMI죠. 여기 PMI에 주목을 합니다. 제조업에 이어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그 서비스까지 휘청거린다면은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를 더욱더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난 1일에 발표된 7월 제조업 PMI가 48.0으로 전달보다 1.0포인트 내려갔고요. 시장의 전망치도 하회했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7일에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것은 기업의 호실적이죠. 호실적. 지난 1일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 331개가 82% 깜짝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셋에 따르니까 이 혼합이죠. 블렌디드. 이 혼합 2분기 수익 증가율은 10.2%로 6월 말 전망치의 2배가 넘네요. 이 혼합 증가율이라는 게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수익 증가율과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의 컨센서스 증가율을 합산한 평균치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우수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플랫폼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대규모 AI 투자로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AI 종목이 비중이 작았다면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격 매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번 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시스 AMD죠. AMD 오일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주목을 할 것 같네요. 미국의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코스트코 홀세일, 맥도날드 또 실적이 또 예상되어 있습니다. 암젠 그리고 일라이릴리 그리고 또 누구 있냐? 또 트럼프의 그 60일 내에 약값 인하에 대한 그 반응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17개 글로벌 그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9월 29일까지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뉴욕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앞으로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네요. 그래서 S&P 500 지수는 지난 3개월간 11.3% 상승을 했죠.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S&P 500 지수가 5,900선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5% 추가 하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는 스몰캡이 시장에 부담을 줄 거라면서 대형 성장주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포지션 유지한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급등이었다면서 이제 일정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S&P 500은 4월 이후 연이은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었죠. 현재는 그 모멘텀을 다음 상승 구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 이 조정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의 고용 쇼크에 대한 평가도 한번 챙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 레피얼 버스틱 애틀란트 연방준비은행 총재, 알베르트 모셀렘 레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이 이제 공개 석상에 오르는 거죠. 공개 석상에 오른다. 이 가운데 보스 총재는 지난 1일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CNBC 인터뷰에서 고용도라는 명확하지만 여전히 괜찮다. 7월 금리 동결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고, 다만 올해 그 금리 그 1회 인하 전망을 여전히 고수하느냐? 그런 말에는 오늘 같은 새로운 정부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날은 좀 많이 빠졌어요. 다우도 1.2%, 나스닥도 거의 2.23%나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S&P도 1.6%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1.43% 빠졌어요. 이렇게 파락 더블했더라고 보니까. 더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1.43% 하락해서 5,527.61. 그리고 환율을 보니까 달러가 1389.7원, 달러 일본엔 147.37엔, 유가는 67.33달러, 일본 엔화는 942.97, 유로화는 1610.04, 중국 위안화 193.30원, 휘발유는 1669.42, 국제금값 3399.8달러, 국내는 149,906.99원입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216이네요. 쭉 갔다가 훅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훅 빠졌어요. 그러니까, 선물도 좀 빠졌었죠. 보니까 다우도 1.16, S&P 1.64, 나스닥도 2% 빠지고 러셀도 2% 빠졌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68,900원 많이 빠졌죠. 내일도 좀 빠지지 않겠냐 보는 분도 있고 약간 살짝 반등할 수도 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외국인이 과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누구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왠지 변동성은 좀 크지 않겠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변동성은 크다. 하지만 뭐 이렇게 급하게 막 올라가지고 다시 불꽃 슈팅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미국장도 좀 빠지고 지금 국내 좀 세법도 좀 어질어질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배당세 분리과세도 좀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삼성을 사든 하이닉스에서 배당을 받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받으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한도 정해가지고 배당 분리과세 해주면 되는데 좀 복잡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큰 거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5,900원인데 한 56,000원 선 기준으로 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니까 하여튼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